마지막이 아니고 저까지 남았군요. 김용민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 정리해 더 질의 좀 주세요. 할게요. 자, 공수처장님, 자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는 존재 자체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100명, 1000명 기소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있고 고위공직자가 잘못하면 반드시 저기서 수사해서 처벌받는다. 내가 숨지 못한다. 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마구잡이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서 파헤치고 어떻게 보면 공포를 조장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그 존재가 우뚝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직사회는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걸 지향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국가의 수사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 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검찰개혁 안과 그다음에 국가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공수처와 직결되고 때로는 공수처의 수사 기소 이 시스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합류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수사권과 관련된 그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그 설립 논의에 그 빠지지 않고 또 저희들 공수처의 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뭐 오늘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최근 5년간 공수처 사건 처리 결과가 저렇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지금부터 사례들을 잘 보십시오. 울산지법 판사가 출장 중에 성매매했고 정직 3개월에 벌금 300만 원. 청주지역 판사는 회식 중에 성추행을 했는데 감봉 4개월. 형사처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무면허 운전 징계 1개월, 정직 1개월이겠죠. 벌금 70만 원. 수도권지청 부장검사 성비, 직무집행정지, 기소의견 송치. 그 뒤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또 현직 검사의 성매매가 정직 3개월에 벌금 200만 원 구약식으로 됐고요. 남부지검 소속 검사 음주운전 해임됐고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시청 검사 음주운전 정직 1개월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성희룡 감봉 3개월. 이게 지금 판검사들의 범죄 행위들이 나열된 것입니다. 보셨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안들 보면은 징계도 범죄에 비해서 애매하고 처벌 수위도 저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자, 공수처가 지금 이 나열된 사건 중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고위공직자 범죄는 8개항에 딱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판검사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활기를 치고 다니고 일반 공무원들과 다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처벌을 안 받으니까, 처벌을 자기들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하니까 영장도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한 청렴성과 수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법조인들의 비리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수사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라 직무 기간 동안 일어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함으로써 그 국민들이 그 어떤 고위공직자에 갖는 그런 기대를 그 기대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보면 5년 동안 사법부 음주운전 징계 39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성비 검사가 성폭력 사건을 맡게 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처벌을 제대로 안 받으니 국민들이 검사, 판사, 이 법조인들, 법조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이 불신이 생기니까 사회가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법조 비리, 고위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그런 부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 이제 또 공수처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사법기관 종사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어떤 엄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 동의합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가 확실한 신뢰를 받고 있으면 10년 동안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깨끗한 나라일 겁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일반 공무원들은 어떤지 보실까요?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아까랑 다릅니다. 단위가 달라요. 음주운전 또한 일반 공무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사람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예, 특수 중간간 했더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뭐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져온 것이고 이거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기도 하죠. 그래서 판검사들 이 법조 비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셨고요. 대신에 반면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남용, 권한 남용의 우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제책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하튼 이 고위공직자 범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권과 또 일부도 기소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남용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으로서 수사 성과보다는 제도적 자제도 굉장히 어떤 좋은 수사기관의 그 어떤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가 권한 남용의 염려 없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 조금 보완이 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신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기소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보겠다. 이런 제도적 도입 한번 고민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좀 그 아이디어를 그 입법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권한 남용 없이도 모든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견제받으면서 국민들과의 어떤 차별 없이 똑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제가 열망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